마저 더 해버리고 그냥 쉬는 거로 할게요, 쭉. 아니면 끝나고 이동을 하든지. 네. 자, 네. 이거 찍는 거는 거기 있다가 나중에 와서 찍으시고. 뒤에 찍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방법론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한참 된 것들이에요, 다. 맞죠? 근데 지금 이게 유효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러한 방법론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방법론들입니다. 근데 저거를 지속적으로 고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네, 다 날카로운 칼들 맞아요. 그렇지만 칼을 어디다 쓰느냐는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자,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자는 그런 폐쇄형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 혁신 부분들은 결국에는 앞단에 많은 제품에 대한 R&D, 그래서 신제품과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특허도 내고, 그리고 그런 특허들을 방어하기 위한 또 병행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특허도 막 몰아서 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허들을 몰래 감춰놓거나 아니면 특허 자체도 내면 일정 기간 지나면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특허를 내지 않고 공고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어놓고, 자, 이렇게 하고 막 시간이 지나는데 공고에서 걔가 그냥 써왔어요. 그리고 세상이 막 변했어요. 특히 IT, 인터넷이 오픈된 뒤로는 세상이 막 변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신기술 아이디어, 신제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처해요. 그런데 R&D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그게 사장되면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과거에 R&D가 1년씩 연구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아시죠? 세상의 기술 변화, 그다음에 소비자 욕구 변화는 어떻게 변해요? 매 초마다. 그걸 따라가기 위한 세상의 기술의 변화는 어떻게 변해요? 매 3개월마다. 맞죠? 아니, 가봐요, 시장에. 제품 이거 보고, 다른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맞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는 매 초마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기술은 3개월이에요, 지금. 그때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매일같이 1인 퍼블리셔, 여러분 다 SNS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뭐라고 쓰면 다 퍼블리셔예요. 1인이 창작하는 컨텐츠가 정말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시장에서 도대체 기업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R&D 조직이 작잖아요. 이 작은 R&D 조직이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장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R&D 인력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명이다. 그럼 몇 명으로 늘려야 이걸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정답은 소비자 수만큼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을 채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돼요. 맞죠? 그럼 소비자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에다가 특허를 다 올려놓고 오픈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서비스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께 상금을 얼마 주면 좋겠어요? 일단 100만 원 하면 하겠어요? 네, 1,000만 원? 1억. 1억 오케이. 1억 쏩니다. 그리고 딱 게시판에. 그러면 사방천지에서 SNS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이 융합아이트에서 배우셨죠? 또는 집단지성이라고 배우셨죠? 이게 바로 이 사이버 공간 인터넷의 힘이에요. 그리고 SNS의 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업의 그런 것들 외부를 오픈을 해주고, 네,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 혁신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한때는 개방 혁신 문제가 많이 나서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과정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비교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기대효과 넘어가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제 린 스타트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개방형 혁신의 지금 모습은, 물론 저것도 여전히 유효하긴 해요. 근데 이미 저 시절 지나서 오픈할 거 다 오픈해서 더 오픈할 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DX 또는 AIX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지금의 방법. 네. 그래서, 린 스타트업. 네,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우리가 어느 세월에 R&D를 1년씩 해가지고, 이미 세상의 소비자 욕구가 뭐라고요? 얼마만에 몇 초마다 변한다. 기술은 어떻게 변한다? 3개월마다 변한다. 그러면 1년 뒤에 R&D 한 것은 뭐예요? 구닥다리다. 그래서 그거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맞죠?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완벽한 거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이미 실패한 거다. 그럼 완벽한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를 말하는 게 바로 리진 스타트업입니다. 에릭 리스라고 하는 벤처 창업가가 제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반복적인 학술의 혁신을 추구한다. 이런 거예요. 자원 낭비. 완벽한 거 만들려고 시간 낭비하고 자원 투입, 돈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뭐를 소비자한테 주고 싶은지, 뭘 해결하고 싶은지 그거를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게 있으면 그거를 해주는 것만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소비자들한테 먼저 보여줘라. 근데 그걸 보고 소비자가 오 이거 맞아 라고 수요가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붙여서 계속 내면 돼요. 근데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버리고 다른 항목으로 옮겨가는. 이건 이제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진 이 부분을 뭐라냐? MVP라고 부릅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만들어서 고객들 평가를 받아서 예. 그 관심 있으면 보완을 해서 계속 내주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기간 R&D를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컨셉만 딱 잡고 핵심 기능만 추출이 되면 그러면 이거를 시제품을 만들어서 재빨리 시장에 오픈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린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모두 낭비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린은 원래 도요타에서 만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 아이디어 만들기 제품 출시 측정 데이터 학습 아이디어 이것만 반복을 해라.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뭘 만들어서 MVP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MVP가 무엇이냐? 너는 멋진 차를 만들어주고 싶지?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는 실패하는 거야. 너 왜 차 만들어주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라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거는 피곤하잖아.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탈 것이 필요해가 소비자의 욕구라는 거. 근데 진짜로 빨리 가고 싶을까? 그럼 바퀴 만들어가지고 탈 거 한번 줘봐. 진짜로 그러는지. 라고 해서 이렇게 보드를 만듭니다. 별통만 두 개 달아서. 그런 다음에 던져주는 거예요. 뭐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오, 이거 필요하네.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계속, 예, 그 시장 조사를, 이제 니즈를 파악하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로 만족하시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이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아, 이거 타다가, 이 어린애들이 넘어져. 안 넘어지게 좀 핸들 잡으면 안 돼? 그냥 방향을 발로만 조절하니까 힘드네. 네. 방향을 했을 수 있게, 틀 수 있게 뭐 없어? 그럼 뭘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손잡이하고 핸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자전거가 되고, 오토바이가 되고, 그 다음에 비 맞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타고 싶은데 얘는 못 타잖아, 많이. 예, 가족들이 다 타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붕도 있고, 예, 사람이 탈 수 있는 네 바퀴 자동차가 생긴다.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망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지금은 다 어떻게 간다? 대기업도? 요즘은 대기업이 뭐예요?
부서 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는 다 소기업의 벤처예요. 그래서 이 벤처가 수백 개가 모여 있는 게 그냥 대기업. 그리고 이들은 거대한 제품군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혁신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실패 부담이 완전히 줄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 니드를 캐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린 스타트업 캔버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한 장에 빠르게 그런 걸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사업하고 싶으시면 요거 출력해다가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소비자들에게 해결하고 싶은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지, 그걸 먼저 쓰고 그걸 해주면 소비자들이 나에게 돈을 내고 기대에 만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럼 그 사업 아이템이 아니니까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디지털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디지타이제이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 그래서 예, 연속적인 정보를 이게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정보죠. 그리고 선형이에요. 근데 불연속적인 디지털 정보. 0101이니까 연속이죠. 자, 이런 정보로 바꿔서 0101 연산을 신호 처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네, 디지털화에 기반을 구축한다, 이쪽에. 근데 프로세스에서 디지털화되는 정보를 활용한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자, 디지털라이제이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동화 개념이 많죠, 여기는. 자, 그런 자동화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비즈니스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실행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라? 비즈니스 자체를 새로운 모델로 바꿀 수 있는 혁신 도구로 얘를 써라. 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한데?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네? 사실 그것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인터넷 시대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은 디지털라이제이션 개념으로 갔죠. 근데 이제 지금은 혁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요 이쪽 많이 보신 거죠. 마이클 포터 양반의 밸류체인 그림. 밸류체인을 혁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로 보라고 갔다는 거예요. 음. 하필 지금 정부도 지금 이 디지털 전환 대응에 대한 신성장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는 네, 기업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반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빌려 쓸 수 있는 IT 자원들이 이제는 풍부해졌어요. 자, 클라우드 위에 또 무언가가 쌓였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인프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만 가지고서 의미가 없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습니다.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AI 모형이 추론을 해요. 바로 지금 이 인프라가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에 지금 혁신 계속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의 키는 뭐냐면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시장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빅데이터에 사용자의 정보들을 계속 게더링해서 빅데이터 인프라 안에 담고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안에서 찾아내기 작업하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비즈니스 먹거리이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빅데이터 같은 비슷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요, 90년대에 이것 때문에 CRM이라는 게 있었어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CRM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고객 DB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고객 DB를 만들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타겟 마케팅, 뭐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90년대에 투자 비용이 엘모 기업사에서 400억을 투자했어요. 그 시대에 400억이면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그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지 무엇을 뽑아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해버렸어. 돈 다 날린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것들이 막 발전을 해서 인프라가 플랫폼처럼 제공되고 있고 이거를 빌려 쓰면은 구축 안 하고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바로 여기서 그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고객의 데이터들,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내가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빌려 쓰는 이 인프라 이게 플랫폼에다가 업로드 시키고 그거를 실제로 분석하는 툴을 그냥 빌려서 똑같이 가동시켜. 그리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들을 얘가 알아서 막 뽑아줘.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집어넣고 뽑아줘. 그러면 뽑아줘. 이걸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또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 이런 게 무엇인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내고 이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한 것도 불과 일주일 안에 다 가능. 그러고 나서 테스트해보니까 이거 프로타이핑 해보고 테스트해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AI한테 이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AI가 계속 데이터를 받고 A가 흘러낸 걸 이거를 반영해서 이 대응하는 방법들을 얘가 막 바꿔가면서 조치를 하게 돼요. 요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빌려 쓰는 인프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과거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이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장의 소비자들께 제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업의 혁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 향으로 소비자에게 맞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근데 과거에는 돈을 엄청나게 들고 실패하는 일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일주일 안에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옛날에는 RDB에 들어있는 정확한 텍스트형의 데이터만 잔뜩 모았고요. 그 데이터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데이터 양이 작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걸 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대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앱을 소비자의 스마트폰 안에 깔게 만들고 여기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혁신하는 겁니다. D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DX로 가기 전에 뭐예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데이터를 종이로 모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DX로 가기 전에 뭐를 해요?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요.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금방 소비자가 무엇을 괴로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자, 현업 고객이 물건 이 제품 서비스 막 개선 이게 근데 고객들이 이런 불만이 있어 막 이렇게 이제 IT 쪽에 올 거잖아요. 그럼 IT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인프라, 그다음에 AI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IT랑 해야 돼. IT 쪽에 와가지고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와갖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자, 워크숍을 해서 이제 IT 쪽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뭡니까? 자, 이거를
고객의 페인 포인트라고 해요. 페인 포인트. 이게 뭐냐면 아픈 점, 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픈 점.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를 들어보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도출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누군가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디자인 싱킹. 지금 이 방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같은 옷 입으신 분 좀 찾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요. 날이 춥고 겨울인데도요. 같은 옷 입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맞죠? 바지도 비교해볼까? 바지도 다 틀리네. 그럼 여의도에 가가지고 같은 옷 입은 사람 찾아볼까, 지금? 거기 뭐, 100만 명 모여 있겠죠? 근데 다 틀려. 도대체 이 많은 디자인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의 기원이에요. 그죠? 그 옷들은 뭐예요? 마음에 들고 원하니까 샀을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의 욕구는 그냥 숙선수만 수억, 수백억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많은 옷들이 다 지금 소화가 된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그 옷을 사서 안 입었겠지.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이데오의 5단계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데오는 이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ation, brainstorming, rapid prototyping, refining, implementation. observation, 자, 그 문제 현장에 가서 살펴보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과 해결 방안을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막 폭풍 생각 공법으로 몰아치기 하자.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골라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은 진짜가 아니라 대충 이제 만들어서 컨셉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로토타이핑 한 것들을 검증하고 난 뒤에 맞아. 리파인. 이제 제대로 정렬시키자. 그러고 나서 실제 임플멘테이션 하자.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감 중심 디자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철학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5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대형마트의 카트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이래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정말 이 카트가 모두가 다 같이 쇼핑몰에 대형마트에 가고 싶죠. 주말마다 가고 계시죠. 기사 공부를 시작한 뒤로는 일요일 날밖에 못 가게 됐어요. 음, 어쨌든 이 카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면 아기 데리고 간 엄마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았던 사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었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불과 어떻게 해요? 5일간에 가능하더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처럼 IT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도 5일 만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하기. 자, 요거를 이제 5단계 프로세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디자인 띵킹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DX 이노베이션 스튜디오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객사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IT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IT 쪽에 이런 그 클라우드나 또는 빅데이터, AI 이런 플랫폼 전체를 이제 우리가 DX 인프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요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문제들을 빠르게 이제 식별하고 그다음에 프로토 타입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보면은 좀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근데 그러한 이 비즈니스 부서들이나 기업들
네,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많이 해보고 싶겠죠. 뭐 불과 한 3, 4일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IT 경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